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 사회를 맡게 된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함창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제9차 인문학 아카데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사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황인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전문화유산 울림 안여종 대표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고, 강연 후에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9차 인문학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충북연구원 황인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초 충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황인성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소중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안여정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인문학 아카데미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이 제 9번째 인문학 아카데미인데요. 오늘은 대전문화유산 울림 안여종 대표님을 모시고 생태 문화자원 활용 사례 및 스토리텔링 이 주제로 강연을 듣고 이후에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대청호 500리길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현재 충청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관련된 어떤 다양하고 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바로 오늘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제 강연에 앞서 오늘 강연자이신 안여종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여종 대표님께서는 대전문화유산 울림 대표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과거에는 대전문화관광 해설사, 대전문화연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대전 스트리트투어 스트리트북 조수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데도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여종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소개받은 대전문화유산 울림의 안여정입니다. 이웃동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문화자원 활용 사례는 앞에 지역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대전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대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신 또 이유 중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해서 한 꼭지에 또 대청호 이야기가 있으니까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는 아까 해주셨으니까요. 명함만 잠깐 소개하면, 가끔 저 명함을 드릴 때 미아찾기에 동참하는 참 따뜻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 사진입니다. 제 5살 때
어릴 적의 제 사진인데 이름도 특이한데 지 사진을 명함의 뒤에 이렇게 어릴 적 그것도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오래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출생 동이 있습니다. 대전 문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지역 현지인 원주민임을 은근히 이렇게 강조하는 주로 이제 그런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는 한우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대청어물을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이웃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청주의 지역의 활동가들과 교류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여행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역사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탐험하는 대전 탐험대를 만든 지가 벌써 한 19년 된 것 같습니다. 대전을 좀 신나게 놀면서 알아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웃도 좀 가보자 해서 첫 번째 오는 도시가 청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생긴 팀도 청주에 왔는데 아이들 반응을 보니까 그 청주 읍성이 있었던 그 성안길 주변을 아이들이 이렇게 오전에 그 흥덕사지 갔다가 갔는데 쫄쫄 호떡도 먹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국보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 뭐 이런 부러움도 솔직히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만남의 장소가 그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개인적인 시간을 주고 야 청주 사람들처럼 철당간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골목에 백로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애들이 가장 기억하는 거는 역시 어른이나 아이나 먹는 겁니다. 호떡 먹은 거 하고 백로식당의 그 맛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청주 가면 그 백록식당을 꼭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 상담 결과를 들었는데요. 지금 사진은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똑같은 가방 이렇게 메고 이 청주 지역을 탐험합니다. 그러면 청주 분들이 니네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대전에서 왔다 그러면 아니 청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가 인터뷰도 합니다.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남석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주 예전 10여 년 전에는 그 남석교 위치를 거의 이 청주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남석교 위치가 뭐 육거리 시장 쪽 그쪽에 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쪽에 오면 그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2013년에 그 청주의 정체성 중에 임진왜란 육지 전투의 최초의 승전보 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갑니다. 부럽죠. 지역에서 보면 상당산성도 가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 기념관 요 가게 되는데 상당산성 갔을 때 그 가끔씩 행사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행사의 뒷배경이 쭉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 역사의 흔적과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뭔가 활동하고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부러웠는데 저희는 원도심에서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전에는 좀 없죠. 그래서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대전에 대한 인상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나왔습니까? 부정적인 인상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대전은 부정적으로 대전의 역사가 짧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전은 갈 곳이 없어요. 대전은 특징이 없다. 대전은 일본인이 만든 도시다. 심지어 대전은 노잼의 도시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청주는 그런 얘기가 좀 덜한데 꼭 울산과 대전이 노잼의 도시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전 역사가 짧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전 시민들 전반에 깔려 있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솔직히 이걸 극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철당간이나 아니면 중앙공원이나
뭐 상당선성이나 요즘에는 그 토성에서도 다양한 멋진 행사들을 기획해서 진행하시던데 그런 공간들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대전에 활용하는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일상에서의 역사적인 도시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저런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저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깰까? 대전의 곳곳에 마을 곳곳에 다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전 시민들한테 한밭이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물어보면 한밭 수목원 혹시 대전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밭 수목원이 있는 곳이 둔산입니다. 그럼 대전 전체적으로 가장 넓은 밭이 바로 둔산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한밭 수목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전에서 오래 살지 않았거나 젊거나 이러면 한밭이 둔산인 줄 알죠. 거기가 둔산 저기 한밭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동국여지 승남에 이 대전천이라고 하는 기록이 대전이라는 지명의 가장 오래된 그런 기록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대전이 어디냐? 저희가 얘기할 때 1905년에 대전역이 생기고 그리고 한 1.1km 서쪽으로 도청이 생기면서 대전은 이제 교통과 행정의 중심 도시로 일제의 그 어떻게 보면 신흥 도시로서의 그런 이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대전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대전에는 원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원동이 한밭이었고 거기가 대전 2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원동에서 보통 대전역에서 원동 내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어떤 동네로 가냐면 대동리라는 곳으로 갔죠. 지금은 대동입니다. 그러니까 동력동이 사라지고 그냥 큰 동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대전의 동쪽 동네라는 뜻이고요. 문창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과거에 서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의 위치가 주변 지명으로 원동이구나. 인동시장, 예전에 대전장이 있었던 이곳이 대전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이야기, 한밭은 둔산이 아니라 대전역 근처 원동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아까 역사가 짧다, 뭐 일본인들이 심지어는 만든 도시다 이런 오명들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기나 또 우리 묘도 있고 한 곳은 이제 청주입니다. 대전과 청주가 역사 인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단재 선생님 말씀 중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죠. 그래서 이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좀 깊게 새기고 그런 기반 하에 대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갔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0년대 초 2001년, 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단재 그 축제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그 낭성에 있는 그 단재 사당이 있는 곳에서 행사할 때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정도 됐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2008년이 돼서야 지역에 뜻있는 몇몇 단체에서 단재 선생님 탄신일, 그러니까 생일에 12월 8일인데요. 곧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헌화식을 시작을 했고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시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규모 있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고 2019년에는 대전의 원도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서대전 시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단재 동상을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단재로라는 이름도 이미 청주에는 있는데 저희도 그 작은 길을 단재로로 바꾸고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관련된 연극 또 마당극 또 다양한 형태의 예술 공연들이 저희도 대전 2019년 이후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청주의 영향입니다. 솔직히 쪽팔리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지역의 문화원 원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원장님께서는 고향에서 푸대접 받는 단재라는 그런 에세이집을 낼 정도로 이 단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자 시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의 관광자원인데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자연자원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이 꽤 많은데요. 제가 5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대전을 어떻게 이 자연자원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 5와 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대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균형 감각이 딱 있는, 균형이 잘 잡힌 지도입니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중심이고 둔산의 탐방동이라는 곳에 남선공원이 대전의 정중앙입니다. 그곳에 둔산이죠. 시청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대전은 구가 5개인데요. 각 구를 대표하는 산이 있습니다. 즉 구를 대표하는 5개 구를 대표하는 산. 대덕구에는 계족산이 있고요. 우리 이 청주 지역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이 계족산, 특히 호수 쪽으로 오시면요. 동구에는 대전에서 가장 높은 식장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에는 고문산이 있고요. 서구에는 구봉산, 그다음에 이 수통골, 국립공원 지역인 이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인 수통골에는 금수산이 있습니다. 이 5개 산이 대전의 대표산입니다. 이 산들을 이어서 만든 것이 대전 둘레산길입니다. 이 둘레길이라는 이름의 원조가 대전인데 2003년에 만든 길인데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함께 안내 산행을 시작한 건 2004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둘레길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조금씩 퍼지면서 지리산 숲길이 지리산 둘레길로 바꾸면서 이 둘레길이 아주 보편화됐고 북한산 둘레길 이어서 이제 많은 지역의 둘레길, 심지어는 우리 마을 둘레길까지 이 둘레라는 말이 올레와 함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대전에는 3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이 하천의 그 3개의 하천 중에 아닌 것을 고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의 3대 하천, 대전은 3개의 하천이 있는데요. 이 3대 하천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골라보시죠. 자, 1. 대전천, 2. 유등천, 3. 유성온천, 4. 갑천. 네, 이 중에 대전의 3대 하천이 아닌 것은 유성온천이죠. 예, 역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하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아마 우리 청주도 무심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나요? 예, 남에서 북으로 흘러. 그러니까 대전은 남고북저형의 분지, 똑 떨어지는 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지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돼서 야, 이거 둘레 아니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한마디로 오산 삼수의 도시다. 이 분지를 중심으로 할 때. 그래서 53이라는 숫자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대전 시민이 어떤 구의 무슨 산이 대표산인지 또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이 3개의 하천을 우리는 정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 5대 명산까지 가는 한 뭐 차 타고 10분, 15분이면 아마 다 접근이 가능한 곳들일 거고요. 하천도 뭐 10분이면 다 어디든지 갑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지방하천을 통해서 이 국가하천인 이 3개의 천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산 삼수가 있어서 대전은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늘 가까이에서 누리고 사는데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이 요즘에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이 강의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막 더 질문을 할 텐데 그냥 올려봤습니다. 가장 큰 글씨가 살기 좋다입니다. 자, 도시에서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뭘 찾을까?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대전 시민들 이 공동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40년 됐거든요. 이 과학도시 이미지가. 그런데 내년이면 이제 대덕연구단지 이제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거치면서 과학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인식되고 있어요. 저희는 아마 청주하면 직지의 고장 아니야? 이렇게 딱 떠오를 것 같아요. 청주하면 뭐 직지지 이렇게 떠오를 것 같은데 그게 잘 없었습니다. 근데 늘 청주에 오면 길에 그냥 직지예요. 온통 다양한 이 조형물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러면 대전은 과학도시라고 하면 좀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을까?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연구단지 안에 가도 이곳이 과학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인가? 라고 느끼기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거리 같은 것도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 어떤 정체성을 찾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어디나 다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동여 지도입니다. 아까 그 계족산부터 금수산까지 비슷한 위치에 이 5개의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전은 1895년까지 이 대전의 한 반 정도 둔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성까지가 공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대전역인데 공주의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특히 공주의 유성, 공주의 산내, 공주의 유천 이런 이제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는 자 이게 빨리빨리 안 눌려집니다. 현재는 이렇게 점과 선으로 대전 둘레산길에 대한 개념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지도가 한 100개 정도의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은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도입니다. 청주도 저 정도의 지도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지도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니까 좀 대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또 대전과 관련된 어떤 연구와 관련된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이 지도 진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오산삼수의 개념의 지도를 여기에서 좀 더 중요 장소까지 포함한 그런 지도입니다. 오산삼수의 이미지는 5곳의 산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쉬운 거는 정상에 내가 대전 사람인데 내 대덕구 살아. 그럼 계족산에 올라가서 계족산 왔다라고 좀 사진을 찍고 싶은데 마땅한 그런 표돌이 없는 거죠. 식장산 표돌은 A4 용지만 합니다. 땅에 이렇게 있어서 사진 찍기가 참 애매하죠. 나머지는 그냥 방향 표지판 정도의 그 정상의 표지가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는 계족산성에서 바라본 대전의 그런 전경입니다. 이 산세를 보고 누군가는 택리지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보면 산기슭이 깨끗하고 빼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전을 고리처럼 둘러막았다라고 하는 이 고리라고 하는 거에 대전의 분지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닥 큰 냇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성온천을 뺀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이 세 개의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방의 산이 맑고 화려하다.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사진처럼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냇가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데 그렇다면 그 제1 시냇가 마을의 제1이 어디냐. 바로 공주의 갑천, 지금의 대전의 갑천이다. 그리고 전주의 율담, 청주의 작천, 까치내주 이 일대 살기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 택리지에서 최고의 그 살기 좋다라는 표현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곳이다라고 대전 지역이 기록되어 있어서 대전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전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엑스포, 뭐 유성온천, 뭐 대전역, 요즘에 뭐 계족산 황토길, 대청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몇 사람이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대전은 살기 좋잖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빨리 나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스토리, 핵심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레산길을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전이 분지라고 하는 거에서 대전 시민들한테 정말 살기 좋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260, 70년 전에 택리지에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외웠다. 우리는 이중환의 택리지를 외우기는 했으나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래서 대전과 관련된 언급된 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의 역사, 생태, 문화, 역사가 짧다고 하니까 대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 위에서 좀 바라보면 대전 전체적으로 좀 조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대전둘레 산길 잇기라고 하는 운동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엄청난 호응이 솔직히 있었고요. 대전의 원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보문산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한 133km쯤 됩니다. 그리고 12개 구간으로 나눴고 모든 대중교통으로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 전후에 끝나는 걸로 딱 세팅을 했어요. 요 초기 기획을 이제 제가 참여해서 했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심지어는 뭐 기관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100명 넘게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원했던 사이즈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들이었고요. 독특했던 거는 안내 산행이라는 이름으로 오전에 두 꼭지, 오후에 두 꼭지에서 5분에서 최대 10분 정도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땀 식어요.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 춥다고 먼저 가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계속 그 활동을 한 3개월 하니까 안 갑니다. 언제 설명해요?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지역의 곳곳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대전을 이 둘레산길을 통해서 아는 것에 대한 그 활동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 또 한 측면은 좀 부끄러움 내가 왜 대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이런 걸 몰랐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고 아쉽죠. 끝나면. 뭐 술 한잔 먹읍시다. 뭐 이런 요구들도 많았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무조건 1시간만 딱 같이 먹고 끝. 2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없습니다. 하면서 5,000원, 10,000원 걷었던 거를 한 1년 반 모으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 원으로 최초의 리플렛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둘레산길은 약 10,000명 정도의 카페 회원들이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수건을 만들어서 쉽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이게 바로 그 50만 원 주고 만든 그 처음에 그 리플렛입니다. 요 분들이 완주하신 이분들은 전체 기획했던 기획자이들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 뭐 이후에는 또 좀 더 시가 관심이 있어서 좀 크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산성의 도시 대전, 그다음에 두 얼굴을 가진 구봉산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괴곡동 고리골 마을 새뜸 무티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후에 연결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적도 있고요. 특히 저 나무가 괴곡동 느티나무인데 이후에 어떤 변화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시장님이 전체 완주자가 3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손수건으로 액자를 만들었고 직접 이렇게 드리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서 바라보면 계족산, 이 대덕구의 계족산이 저렇게 보이냐면 보문산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문산에서 바라보는 저 계족산 쪽에 자, 보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빨리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저 화살표가 모두 다 산성입니다. 대전은 한마디로 산성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레산길의 5코스에 바로 산성을 몇 개를 지나 한 거의 10개 가까이를 지납니다. 왜 이렇게 대전에 산성이 많은지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을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 우리 청주에서도 굉장히 그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는데 야행도 있고 야행까지 왔죠. 초창기 때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는 사업을 2009년부터 5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네, 그거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이 계족산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석성이 있다. 그리고 봉화가 있고 이 산이 가물면 가물 때 이제 울면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속설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 계족산의 존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 계족산성의 현재 상당 부분 복원이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모습입니다. 산성이 얼마나 많냐면 50여 개 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이 48개입니다. 이 48개의 지도를 표시를 한 거고요. 계족산성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작은 이 산성 관련 축제를 진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 계족산성 부흥운동, 그다음에 계족산성의 봉화를 울려라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이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웃긴 일이 있었던 거는 계족산성 부흥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잘못 읽으신 분이 계족산성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온갖 깃발과 현수막을 다 제거한 사건이 벌어져서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했던 그런 경우가 진짜 있었고요. 그래서 계족산성 봉화를 울려라 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진원굿도 하고 진짜 그 400m 산성 꼭대기 위에서 이 마당극도 하는 상당산성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거기는 차가 그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기 참 좋은데 여기는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 봉화의 어떤 재현도 현실적으로 원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민방위훈련 때 쓰는 그런 걸로 봉화 재현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산성 축제, 산성 사진전, 산성 뭐 책자를 만들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요. 특히 그 산성 나는 성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문화재로 지정된 당시 4개의 산성의 성주를 다 임명을 해서 성주 가족이 그 성을 지키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 성주야. 예를 들면 나 계족산성 성주야. 성주 가족이야.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다 해서 2달에 한 번씩 성주 회합이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성주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2달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도 하고 우리는 성의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깃발도 자랑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또 만들고 뭐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나는 성주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 산성 캠프는 부모와 함께 와야만이 가능한 캠프여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가 오거나 아니면 아빠랑 아이가 오거나 근데 한때 아빠랑 다 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캠핑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좋아했고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아내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1박 2일 동안에 이런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흐뭇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차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3년 정도 하니까 문화의 청장님이 대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생사업에 대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 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일들이 야 니네 뭐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는 사업들을 잘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민간에 이런 관심들이 있으니까 이제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했는데 그 결과로
성벽에 있는, 그러니까 성벽 중심에 그 수목을 좀 제거해 달라는 그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7년 만에 연차적으로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성에서 이 성의 위용을 그동안에 못 느꼈거든요. 나무가 워낙 우거져 있어서. 근데 복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쉽게 이 시민들이 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수목만 제거해도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이제 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성을 진짜 보는 거죠. 그전에 못 봤던 일반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눈치껏 좀 눌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살짝만, 예, 앞으로 잠깐만, 예, 예, 여기입니다. 아까 저희 둘레산길 하면서 나무가 하나 보였어요. 근데 그 나무를 시민들이 11구간에서 쉬는 코스입니다. 거기가 점심을 먹는 장소인데, 아니,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크지? 라고 하는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마침 괴곡동입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괴자를 쓰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있는 골짜기 동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무 때문에 생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대전에서 최장수 나무라고 하는데 대전에 왜 천연기념물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천연기념물이 됐는데요. 이제 2002년도 상황을 잠깐 보시면 이 나무에 목신제를 지내는데 특이하게 7월 7석에 지냅니다. 동네에서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돼지머리 하나 놓고 막걸리 놓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목신제였죠. 자,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라로부터 이제 500만 원 정도 이 목신제 이 예산도 지원받고 동네 잔치, 마을 잔치 이 인근에 이런 아주 큰 잔치가 됐습니다. 자, 이 청원서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특광역시 중에 대전만 나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 없었죠. 기념물도 없었습니다. 보시면 대전만 그냥 빵빵빵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 문화재청이 있고 문화재 연구소가 대전에 있고 또 연구소 부설로 있는 천연기념물 센터가 대전에 있는데 이렇게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있으면서도 아니 왜 대전에 천연기념물 하나가 없습니까? 이런 이제 약간의 논리로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2년 만에 정말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천연기념물이 됐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했던 기념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80명 정도가 참여한 외곽버스 타고 떠나는 마을 여행이라는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의 목적은 대전 최초의 천연기념물이 곧 될 느티나무를 보러 갑니다의 컨셉이었는데 도대체 뭐냐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괴곡동이니까 곡동이라는 이름의 인형극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전의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 어르신들이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나무에 대한 스토리를 연극 인형극의 형태로 공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분지이고 대전 사람들이 대전을 알기 위해서 이 둘레길을 좀 돌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 아니 대전에 산성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산성의 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이제 되도록 시민들이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큰 나무인데 뭔가 스토리가 있을 텐데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하는 요구들로 제가 이렇게 청원서를 써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만든 천연기념물이라고 좀 과장해서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요거 좀 잠깐 보여주시면 요거는 제가 만난 최고의 스토리텔러를 잠깐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어르신입니다. 당시 만났을 때 96이었던 할아버지인데
산막이 옛길의 성공은 그 주변의 어떤 코스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스토리가 있고 또 배도 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나무가 말채나무입니다. 대전에 이 신도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유성구 송정동입니다. 거기에 소징이라는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제가 저 말채나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르신한테 여쭤봤죠. 혹시 말채나무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2, 3년 만에 이렇게 꼭 젊은 놈이 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알고 왔냐 묻길래 책 보고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이승계 알아? 이렇게 물어요. 아 이성계요? 태조 이성계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증산봉이라고 알아? 증산봉? 아 삼봉 정도전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 무학이 알아?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제가 다 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세 사람이 와서 신도안에서 조선의 궁궐을 진짜 10개월을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학의 마음에는 이게 안 들더라는 거야. 지금의 한양이 훨씬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성계는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니까 우리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승계야 승계야 이 터는 내 터가 아니냐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승계야 승계야 이 터는 내 터가 아니냐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새벽에 그 얘기를 들은 마을의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들었어? 산신령 얘기 들었어? 이러면서 여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여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그 근처에 넓은 바위가 과거에는 있었답니다. 신도안 내 물이 그쪽으로 흘렀다는데 거기에 쉬고 있다가 올라갈 때 자 이제 한양으로 갑시다 라고 할 때 옆에 있던 정도전이 가지고 다니던 말채를 땅에 꽂고 갔는데 그 나무가 살아서 말채가 살아서 이 나무가 됐다. 이게 그 전설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르신 이게 600년 전인데 나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이거는 새끼고 애미는 그 옆에 있었어. 그러면서 오셔서 무슨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세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남원 사람인데 17에 이 마을에 이사 와서 그 해에 소나기가 내릴 때 애미나무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대요. 엄청 컸답니다. 얘는 새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받침대 마을에서 해준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평택에 사는 후손들이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매년 후손들이 와서 간단한 제를 지내고 청소하고 꼭 돈봉투를 주고 간대요.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싸가지 있는 그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평택을 가보니까 이 기념관이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지금 나무 조그만한 사진 보이시나요? 그 나무를 삽목해서 이 후손들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 입구에. 저 비석은 우리 할아버지가 600년 전에 신도안에 갔는데 뭐 이런 스토리들이 또 담겨 있었어요. 야, 이때까지 2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최고의 스토리텔러를 만났는데 바로 이 조상기 할아버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그러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밴드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4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여행, 지금 강조하고 싶은 여행의 유형은 새벽 여행입니다. 저는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이 기획을 하실 때 뭐 다양한 뭐 시설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할 텐데 사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꼭 찾고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체계는 저처럼 체계가 부족하더라도 몸으로 느낀 그 호수와 연결된 경험들이 엄청날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연결시킬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시기에 이 호수와 어울리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아서 나중에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연계할 때 달뜰 때와 이 새벽이라는 그 특히 이 시기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전에서 새벽 여행은 제가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이 스토리 투어에 이 프로그램을 넣고 엄청난 그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아니 대표님 스토리 투어를 하라니까 왜 새벽에 합니까? 5시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요. 5시에 20명, 심지어 30명씩. 아니, 오늘 오픈했는데 다 마감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오지? 근데 그 가는 장소가 물 기반이었습니다. 대청호의 동구 쪽, 그다음에 대덕구 쪽, 그리고 갑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시기가 가을 쪽이나 이렇게 맞으면요. 그 물안개 느낌은 정말 환상입니다. 그리고 달 뜨거나 이런 시기들을 잘 맞추고 거기에 어떤 활동, 공연, 행사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뭐 낮에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그 공간, 호수 공간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아주 강한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시기를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뭐 이런 활동들을 이어서 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다음 잠깐만 눌러 주십시오. 예, 요거 영상이 혹시 되는지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흑석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대전에. 근데 원래 이 동네 이름은 금평이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옥녀가 그러니까 검은고를 타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옥녀 탄금형의 명당이 있어서 검은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검정돌이 돼서 흑석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흑석동이라는 동네를 갔을 때 저희가 공연을 새벽에 하기도 합니다. 이거 새벽 5시 40분에 공연하는 거예요. 한 2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왜 굳이 검은고 공연을 하냐. 이유가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벌써 눈치를 챈 겁니다. 흑석동이 검은들이어서 금평이어야 되는데 잘못 와전돼서 흑석동이 됐다. 그래서 직접 한번 검은고 연주를 한번 들어본다. 뭐 이런 이제 레파토리였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위에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새벽 여행 때 대청호에 갔을 때 상황입니다. 저희는 5시에 출발하고 어떨 때는 이 해 뜨는 시간을 조절해서 시간 타임을 정하니까 무조건 해맞이를 합니다. 일출을 보는 거죠. 근데 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멀리 못 가니까 동네를 걷습니다. 해가 이쪽에서 뜨네. 여기서 보니까 동네가 잘 보이네. 해가 저기서 지네. 동네를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요즘에 소위 동네 일출, 동네 일몰 이런 명소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최고의 마을 동네 일출은 주산동이라는 동네 이 지역인데 정말 멋지게 뜹니다. 그리고 여행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뭐 기념품도 주고 서비스도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국수를 삶아 드렸습니다. 새벽에. 그러려면 그러니까 하루 전에 2시간 정도 육수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고명을 이쁘게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육수를 데우고 보온병 한 3-4개 담고 그다음에 세면 그러니까 소면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아주 가는 세면을 빨리 끓여서 이쁘게 돌돌돌 마른 다음에 그 깨소금 살짝 이렇게 치고 준비해서 옵니다. 그러면 5시에 시작한 여행이 한 6시쯤 되면 출출해지죠. 그때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제 술 드신 분들은 해장된다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배고픈데 그 국수 한 가닥이라도 먹으면서 이분들이 생각보다 맛있네. 그 다음에 질문은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5,000원밖에 안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부터. 그러니까 진행자, 이 준비한 그 주관 단체에 대한 그 정성 이렇게까지 당신들 하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 감동 이것들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 호수 기반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만약에 꾀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이 투여돼서 몇 군데가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경제 활성화 말고도 이 지역에 이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고 내가 그 관리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면 사실은 세밀하게 잘 이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뜰 때마다 갑니다. 그리고 대금 공연도 하고 피리 공연도 하고 뭐 굉장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호수 대청호의 모습입니다. 다시 넘겨주십시오. 네, 대청호 관련해서는 슬픈 연갓길이 2005년에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 장소가 조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의 상황이고요. 우리 충북연구원도 참여하고 지금의 대전세종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대충 500리기 사업을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5년에 요 드라마와 사업을 시작한 게 2008년, 9년 이때 500리길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4구간이고요. 현재는 이 길에 명상정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스토리도 좀 많이 담겨져 있죠. 자, 과거에 대청호는 벚꽃 보러 대전 시민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4월만 반짝거려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20년, 21년, 올해까지 4월이 아니어도 주말에는 막 차가 막힙니다. 특히 이 명상정원 있는 쪽은. 과거에 없었던 주차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멀리 못 가는데 대전에서 드라이브 좀 할까? 그러면 야, 대청호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갔는데 과거에 없었던 주차장이 보여요. 그래서 모르고 쑥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차하려고요. 사람들이 어딘가를 막 걸어가, 쫓아갑니다. 봤더니 정말 멋진 호수가 다도해처럼 펼쳐지는데 야, 이거 내가 왜 몰랐지? 이러면서 입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말에는 과거의 4월달 벚꽃 구경만큼 늘 막히는 그런 곳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여기에서 사진 찍으려고 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 대청 500리길과 관련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세팅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환경부는 생태 관광을 지원합니다. 근데 문체부는 생태 테마 관광을 지원해요. 생태 테마 관광에 이제 공모를 해서 5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컨셉이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예술가와 산책하며 힐링하세요 이런 건데 대청호에서 예술가와의 산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생태 테마 관광에 호수 기반으로 여러 건들이 있는데 대청호 요 프로그램이에요.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예술가와의 산책 이 프로그램이 나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기본 이 기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당일짜리 1박 2일짜리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사람을 발굴한 거죠. 예술가와의 산책, 예술가만 데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참가자들과 얼마나 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검증된 분을 모시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산책이 단순히 이분이 화가야, 이분이 뭐 음악가야 해서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로서의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술가를 선정한 게 제가 볼 땐 최고의 성공 요인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박석신이라고 하는 화가를 초대를 하셔서 뭐 화첩기행이라든가
또 뭐 앨범 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하시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주 색다른 예술가적인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참여하면 정말 구름이파라고 할 정도로 금방 매진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대박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예산을 5년 동안 지원받다 보니까 어디까지 됐냐면 이렇게 대청호에 물류다 사진전이나 고향을 잃고 어떻게 보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수몰민들의 애환,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주지 않는데 이 부분도 살짝 다뤘어요. 그래서 잘 보면 그 소양강 빼고 지금 2등, 3등의 그 호수가 지금 충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주호, 그다음에 대청호.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초에 계획이 돼서 대전의 대청댐은, 그러니까 이름이 대전의 대와 이제 청주의 청에서 대청댐인데 1980년에 준공이 됐고요. 충주는 아마 85년인가 됐을 겁니다. 근데 충주는 5년 차인데도 청풍문화대단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 작은 수몰관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5년 전에 했는데 청주는 없다가 나중에 문화재단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몰민들에 대한 이런 기록 사업이라든가 하다못해 구술체록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발굴도 급해서 그냥 막 대충 막 떠오는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40년이 흘렀는데 대청댐 얘기를 하면 40년 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과연 이 청주나 대전이 2만 6천 명 정도의 수몰민이 대청댐으로 생겼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록, 구술, 체록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역학 포럼의 6월 달에 대청호를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갔을 때 이제 장승도 보고 그다음에 대청댐에 갔을 때 모습입니다. 저 지금 난간에 있는 무슨 차는 저희가 새벽에 그 꽃차를 준비하는데요. 그 국수를 준비하지 못할 때 이 꽃차를 준비하는데 이 꽃차가 또 호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도 준비를 해주시니까 새벽 여행에서는 뭐 한 2km 정도 이렇게 가볍게 그 마을 곳곳의 스토리를 듣고 산책을 한 다음에 넓게 호수가 보이는 그런 조망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면서 때에 따라서는 공연도 듣고 그다음에 그쪽에 책을 쓴 사람을 초대해서 특강도 듣기도 하고 또 먹는 게 빠지면 안 되니까 꽃차를 준비를 하면요. 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 시간보다 훨씬 이제 새벽이 좋더라. 밤이 좋더라. 요거는 대전의 그 동면, 추동 쪽의 동면 지역인데 보시면 이게 74년도 항공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다 이렇게 수몰이 된 겁니다. 보시면 현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늦었지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늦었지만 이 사업을 잠깐 소개하면 대덕구 문화원에서 구술 체록 관련된 사업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정말 처음이에요. 24분의 대덕구 지역의 6개 마을, 그러니까 황호동, 부수동, 이현동, 갈전, 삼정, 미호동에 수몰이 됐는데 심지어는 부수동, 황호동은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법정동인데 그곳에 이 수모를 경험했던 그런 수몰민들을 막 지금 추적해서 찾아서 2시간, 2시간, 2시간 3번의 영상을 뜨고 구술 체록한 기록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일이 저기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지만 버스 종점 뭐 그다음에 여기 뭐 서당골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물속에 있는 마을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술 체록을 하면서
다 이제 마을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 길의 주변의 상황, 뒷산의 형상과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니까 복원이 된다고 표현하기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몰된 지역의 마을의 지명들을 다 찾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이 대덕구 지역의 그 수몰된 지역의 그 지명들을 복원해내는 작업을 아마 올해 끝낼 것 같고요. 스토리 투어에서 컨셉으로 수몰민 이야기라고 하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일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구실체록에 참여했던 두 분의 생활사 기록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체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들려줬던 그 마을, 수몰된 이전의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규모의 버스 몇 차로 막 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수몰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그분들의 그 뭐 못다한 얘기들 막그 응어리진 얘기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있었고 어떤 항의나 이런 것들도 참 쉽지 않았던 예. 그리고 예전에는 물이 늘 비가 많이 오면 빠졌는데 하천의 물이 이제 그 물막이가 이제 시작되면서 하천에 물이 안 빠지고 마당 앞에 저기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내가 곧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그 물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수몰민의 어떤 심정 뭐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쭉 채록한 영상과 같이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몰 이야기를 왜 우리는 그동안에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것들을 잘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식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물문화관에서 간단하게 음성 정도를 채록해서 들려주거나 과거의 사진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현재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큰 댐만 28개고요. 작은 농업기반공사나 등등에서 한 저수지 개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작게 작은 이 자연 마을들이 다 수몰돼 있어요. 수몰이 모여 그러면 엄청날 거예요. 대전 아니면 청주 이 지역에서 수몰민 박물관 정도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 이분들의 어떤 그런 고향 잃은 어떤 아픔도 달래고 또 우리가 그걸 기억해주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한번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수몰민 박물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10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앞부분만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산천 스토리 앞부분만 잠깐 진행하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초1 안수형이라고 된 건 혹시 전화 받으세요.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사랑해요. 대덕구는 기적산, 동구는 시장산, 중구는 보문산, 서구는 구봉산, 유성구는 금수봉, 으뜸하천, 갑천, 유등천, 버드네, 원도시, 대전천, 삼대하천, 일치대천. 네, 잠깐만요. 이거는 제 오랫동안 컬러링으로 썼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들 침대에서 깨워가지고 너 연습했던 거 빨리 해라 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대전의 산천 노래예요. 이거를 대전에 이제 시민대학의 교양대학이라고 대전에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뭐 신청해서 보통 한 150명 듣습니다. 거기서 산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노래를 틀어줬더니 중간에요. 그렇지 않아도 졸리고 힘들었는데 이 노래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 아이도 대전의 산천 노래를 하는데 성인이 된 대학생, 우리가 대전의 산천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끄러움이 솔직히 느껴졌고 이후에 열심히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라고 문자 같은 게 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음대생인데 악보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만드는 거 땡큐.
고맙고 이름을 좀 공개해달라. 그래서 악보에 이제 작사, 작곡, 노래 이렇게 해서 제 안여종 그 편곡한 친구가 장우선이라고 충대 음대생입니다. 여자친구였는데 이걸 보내왔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 밑에 거 잠깐 눌러주시겠습니까? 덕분에 계속상 구는 식탁상 중구는 보문상 서구는 구공상 유성구는 금수봉 뜨끔합천 각정 모든의 유동청 본도심 대중청 성대하천 위치내장 대전의 사천 대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친구들을 꼬셨겠죠. 야, 이거 우리 편곡해서 이분 대전의 산천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가끔씩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틀어주는데 이렇게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서 대전의 산천에 대한 이해도가 둘레산길이나 아니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좀 이제 속도 있게 제가 시간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눌러주십시오. 전화 받으세요. 좋습니다. 대전의 하천이요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하천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이요. 여기는 대전천의 발원지입니다. 만인산 하면 대전천 발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아, 호떡 이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자, 거기입니다. 대전천 발원지. 예, 다음이요. 예, 이 태조대왕 태실도 있고요. 대전에 아주 오래된 1세대 시인의 머들령이라는 시비도 있는. 근데 이걸 모릅니다. 자, 다음이요. 전후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왼쪽 거는 화상도로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무심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은 거의 다 이제 많이 축소됐어요. 자, 다음이요. 저 다리는 예전에 대전에 오시면 홍명산과 중앙대파트 뭐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철거하고 목초교를 복원한 겁니다. 다음이요. 과거의 목초교의 모습이에요. 다음이요. 자, 얼마 전까지 이랬어요. 10여 년 전. 다음이요. 자, 이렇게 폭파하고 철거하고 예, 눌러주십시오.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아니 목초교가 왜 목욕탕 쓰레빠가 됐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마트에 가서 샀어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르신들은. 근데 젊은 친구들은 여기가 이제 야간 경관이 이쁩니다. 그래서 야간에 밤에 예, 그런 곳이고요. 유등천이라고 버드네라고 하는 하천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대전에 3대 하천 종주를 합니다. 우리 청주에서도 청주 삼백리라고 유명한 그 이 길 모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팀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천을 걷는 예, 다음이요. 예. 자, 그럼 기대종에 대한 설명이요. 다음이요. 옛날에 그 뿌리공원 쪽, 예, 다음이요. 네, 이 뿌리공원 쪽에 이 예전에 유원지였을 때 정말 정감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대전의 법정동 그러니까 177개 중에 아주 대전을 한마디로 어떤 도시지? 삼천의 도시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명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다르대요. 시골스럽답니다. 이 이름이 난 둔산에 사는데. 그래서 둔산 3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2008년에. 그래서 이 유래비가 도로가에 아주 잘 있었는데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지금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자, 이렇게 스토리 투어로 갑천을 간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갑천의 이 모습들이에요.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자, 노지 캠핑장 모습이고 다음이요. 예, 요거는 이제 센스 있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노룻벌이라고 하는 자연경관이 아까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도는 그런 지역인데요. 반딧불이가 서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세 종류의 반딧불이가 다 나오는 건데 낮의 모습이에요. 밤에요. 야광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보이게 안내판이 돼 있어요.
누군가 제안했던지 아니면 센스 있는 공무원이 정말 잘한 거죠. 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월평공원이라고 아름다운 하천에 그 선정되기도 했고요. 다음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사실 다음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삭도 살고 그다음에 큰 도시 중에 예, 괜찮습니다. 큰 도시 중에 그 우리 참 미호종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이렇게 엑스포 아파트 쪽인데요. 천연기념물이 날아가는데 뒷 배경이 아파트예요. 이거 사진 찍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탐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갑천의 하류인데 이 마을 주민들이 탐조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 주민참여 예산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3위인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유성구가 무슨 주민참여 예산제를 아주 확대하고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막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선정 때까지 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뭐 선정을 해요. 근데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제안한 단체와 개인한테 여러 사례가 그래요. 이걸 신청한 주민들한테 한마디 없이 12월 말에 딱 저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탐조대라는 글씨도 없어서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 해에 저렇게 탐리 뚫고 탐조대라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잘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죠. 새를 보려면 화장도 안 하고 간다고 그러고 우중충한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알록달록 이쁘게 글씨를 파놨어요. 더 황당한 거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하다못해 청둥오리라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보면 비둘기 보러 거기를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센스 있었던 그 야광 했던 그 공무원과 이러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다음이요. 이제 정말 올해 한 20년 동안 이 대전의 하천을 알리는 활동들을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대전의 여러 단체, 지역문제 플랫폼이라고 대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예산을 대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함께 풀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대전의 하천을 좀 좋은 모델 삼아서 과거에 하천 관리가 과거에는 유량과 그다음에 수질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관리하고 환경부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한다고 해서 올해 환경부로 모든 하천 관리가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이수치수에 대한 그 어떤 관심 그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환경, 문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즉 강 생태문화 활성화 사업을 환경부와 또 각 유역청 그다음에 수안공사가 해보겠다는 거죠. 이 과제를 대전시에 던지고 함께 하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대전문화유산 밑에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대전을 흐르는 삼천 반갑대유, 반가워유 이거를 반갑대유에서 잘 보시면 갑천, 대전천, 유등천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희의 봄이라고 해서 아주 인기 있는 그 멋진 그 네이밍을 했잖아요. 문희의 이 활동하는 프로그램 중에 문희의 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주죠. 청주 문희요. 비슷하게 한 겁니다. 반갑대유, 타슈가 대전의 자전거 이름인데 그다음에 대전 이주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충청도 풍인데요. 하여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좀 더 다르게 탐방을 하는데 이게 미호종계의 안녕이라고 하는 갑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미호종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호천에서 발견이 돼서 이름을 미호종계라고 졌는데 미호천 곳곳에 있지만 대전의 갑천에도 서식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하고요. 오디오 도슨트 기반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다음이요. 자, 이렇게 감돌고기 보호회요. 뭐 이런 탐방 프로그램 유증천에 다음이요. 예. 공연하는 거. 이게 미호종계입니다. 그 아까 갑천 습지에 도자기로 구운 건데요. 직접 채집하기가 어려우니까 물고기는 잡아보고 싶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돈 들여서 이거 구운 겁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미호종계 보호하자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하천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좀 진화해서 이게 여행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전의 3대 하천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기반 하에 그런 활동이 이렇게 연결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그 전으로 그냥 돌려주시죠.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2, 3주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무슨 체계적으로 드릴 말씀은 솔직히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네이크 무슨 파크 조성과 관련된 뭐 이런 사업들을 이 충북연구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여러 사례 전국 사례인 건 잘 모르겠고 대전에서 생태문화자원을 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어떤 형태의 사업들로 프로그램으로 연결됐는지 그 사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무한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청주에도 좋은 사례가 많지만 네. 대전에도 이웃 동네 대전에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활동들이 있었구나라고 소개하고 싶었고 또 이런 어떤 관심 있고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과 특히 이게 정책 기획을 하거나 사업들을 기획할 때 정말 잘 찾아서 이런 분들을 좀 잘 찾아서 사업에 좀 원활하게 사업이 기획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꼭 그런 분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넘게 아주 좋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활용 방안, 생태문화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안효종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지역의 경쟁력이 하드웨어로 언제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소프트웨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충북의 이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했는가 하는 스스로의 반성 이런 것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1시간 정도의 그런 강의였지만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 발상의 전환, 새벽여행, 이게 혁신이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도 어렸을 때 충주호, 충주 산척에 외삼촌이 계셔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물안개를 봤던 기억이 이것이 새벽 여행의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혹시 뭐 저희 충북에 대한 그런 연관성도 좋고 또는 대전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뭔가 추가로 질문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좀 강연자께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이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저기 충주 댐하고 대청댐 그 임간 도로라 그러지 왜? 임도. 그 임도를 따라서 한번 양쪽으로
우선 대청댐은 지금 임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 댐을 바라보는 주변의 산의 임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제 대부분 가봤고요. 대청댐의 경우는 사실 충주호는 2년 전에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갔는데 2년 전에 그 이게 케이블카인가요? 왜 케이블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동서남북이 다 호수가 보이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의 대청호가 솔직히 제일 아름답다.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죠. 하지만 충주 갔더니 그 규모나 어떤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 어떤 장소의 그 대청호와 좀 다른 느낌? 근데 훨씬 더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부러운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는 대청호답게 대청호가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잘 살리고 충주호는 충주호답게 가장 큰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대청호는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쪽은 설정된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리조트부터 호텔 뭐 이런 시설들이 유락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현재 하드웨어로 볼 때 충주호는 뭐 배도 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여건을 대청댐에 비해서는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청댐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걷고 또 주민과 협력하고 또 스토리 기반의 다양한 이런 아까 뭐 생태 테마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는지 잘. 이거는 제가 그냥 느낀 개인적인 건데요. 대청하고 충주 그 호를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도 발표하시고 이 청주도 이렇게 보면 그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 자원 발굴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일단 충주 같은 곳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데가 많은데 그게 늘 보고 있다 보니까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뭐 대청하고 저 경치도 안 좋은 데를 가 저렇게 그 하나 알았는데 이제 그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어메니티 자연적인 어메니티가 아니라 인공적인 어메니티의 그 친소 공간을 만들려는 그 노력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청주도 그 청주 300리라고 저 김태호인가? 뭐지? 어? 태용일이 성이 김이 뭐야? 송태호, 예. 송태호 대장. 네, 송태호. 그 이제 그분은 주로 이제 이 둘레길 쪽으로 산 쪽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청주도 다 그러면 근데 이제 좀 하면은 그 지금 하신 것처럼 청주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잘 엮어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우리 저 충주호의 그 멋진 장강들이 그 잘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강연 듣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명상 정원길.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닙니다. 예.
전체 예산은 이미 대청호 주변에 들어간 예산은 뭐 거의 뭐 수백억이고요. 초기에 그 500m 세팅할 때가 약 100억 정도이고요.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 400억 이상 아마 다 들어갔을 거고요. 그 데크를 만드는데 100m당 1억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사업이 본격화될 때 지역의 또 연구원을 좀 잘 알아서 그거 관련해서 요청드렸던 것은 그 하드웨어 쪽에 투여되는 예산 좀 빼면 한 3, 4억이라도 연차적으로 좀 5천이든 1억이든 이렇게 해서 수몰밀 관련된 민속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내면 나중에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고요. 그 이제 연구원에 참여했던 그 아주 그러니까 연구원이 한 10년 이상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 담당을 하다 보니 이제 관계도 생기고 지역을 속속들이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자료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이렇게 엮어서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감성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속속들이 그 장소들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누구랑 협력해야 될지, 어느 장소가 조망이 최고 좋을지, 어디가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이 어떤 그 다도해 같은 느낌을 가질지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풀어가면서 최근에 가셨던 데는 3년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길게 보면 3년 됐고요. 또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무장의 길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추가되는 거죠. 근데 요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중요한데 지역 관광이나 이런 거에 사실은 관광 업체가 우선은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기존의 관광업 쪽은 패키지 관광 상품을 파는 거에 중심이 됐던 업이었고 이제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지자체 지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노하우가 아직은 부족해요. 그런데 지역의 어떤 공동체 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뭐 시민 활동이나 또 뭐 이런 어떤 자상단체에서의 어떤 그 활동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사실 속속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찾고 연결하는 거. 마지막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 관광, 그러니까 지역 기반 관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지역에 대한 그 상품이 전무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정관광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중구 빼고 4개구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정관광, 생태관광 관련된 1,000만 원, 2천만 원의 공모를 하면서 그걸 다 합치면 20여 개 되는 상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도시나 시티 투어하고 몇 개 빼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근데 아까 뒤에 못 보여드렸지만 뭐 제비를 관찰해서 관광 어떤 그 여행 프로그램 만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한 거냐면 관광 업체의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관광이나 아니면 지역을 알리는 거에 관심이 갖는 사람들이 그 공모에 다 참여를 하면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3, 4년 이전과 이후가 대전을 여행하는 프로그램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을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내부에서는 우리의 상품 경쟁력, 지역 관광 상품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한 2, 3년 사이에. 그래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요 큰 도시들 주변에서 그런 지역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관광들의 PD가 지원하는 주민사업체가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시면서 찾아서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연결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연결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한 분만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충북은 많이 뒤떨어져 있고 이렇게 가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뭐 비교하자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만 해도 따라다녔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카세트 라디오 들고 대천 댐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했을 때 결국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참여하고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두려워요.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과연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대청호 생태탕화 관광과 관련해서 입안한 분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을 타겟팅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도 다양하게, 예를 들면 가족 대상, 아이 대상, 그다음에 누구나 대상,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나 다 오는 거였지만 프로그램별로 대상을 특화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을 연결한 프로그램들이 이후에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저에는 주민들이 꼭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우리 옥천에 증양 막걸리가 유명한데 대전에 세천 막걸리가 유명하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 막걸리 집까지 참여하는, 거기를 투어해서 막걸리를 선물로 가져가는 것까지를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니까 아무래도 이 여론이, 그 지역적 여론이 좀 돕자, 함께 하자,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대상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자꾸 개발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 이 웹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대청호에서 해곳이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이 그 게임 하듯이 가면서 문제를 풀고 풀었을 때 뭐 선물도 주고, 이런 기반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누가 올까를 예상하면서 그 대상에 타겟팅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것까지 대청호 같은 경우는 대전 쪽은 단계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실 텐데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대표님 모시고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 제9차 인문학 아카데미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